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사이즈만 놓고 보면 분명히 메이저 코인인데 과거와 비교했을 때 시세는 한참 덜 오른 코인이기도 하고 의미 있는 프로젝트 결과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그런 코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또 홀딩을 하고 있는 그런 코인, 그러면서 무척이나 마음을 힘겹게 하는 그런 코인, 바로 리플입니다. 리플이 SEC와의 소송만 잘 넘기면 제대로 된 큰 도약을 할 것이라는 점에는 큰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SEC 소송 상황 자체가 너무 지지부진한 그런 느낌이고, 최근에는 정보 자체가 아예 차단된 듯한 느낌까지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적잖은 분들이 현재 리플 소송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또 지금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이번 영상에서는 리플 소송의 현재 상황과 더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 또 변수들,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 등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리플과 SEC의 소송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됐던 윌리엄 힘먼 증인신문 일정은 7월 27일이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됐기 때문에 증언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다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혔던 인물인 만큼 자신의 기존 스탠스를 굳이 뒤집을 필요성이 없는 상황이어서 리플 측의 우호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했습니다. 당초 며칠 정도 지나고 나면 힘먼에 대한 증인 신문 내용이 법원이든 변호인들을 통해서든 어떻게든 공개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힘먼이 법원에서 어떤 식의 증언을 했는지 공개되지 않았고 여전히 비공개 상태입니다. 오히려 제레미 호건 변호사는 힘먼에 대한 신문이 진행되지 않은 것 같다라고도 밝히면서 양측이 이미 합의를 시도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한 추측까지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리플 측 변호인인 제임스 필라는 힘먼 증언이 리플 측에 유리할 것이라면서 신문이 진행됐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고, SEC와 리플은 합의 가능성이 낮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리플 측 변호인들 사이에서도 의견과 전망이 엇갈리는 다소 이상한 상황이 펼쳐졌던 겁니다. 통상 비공개 신문이 진행되더라도 변호인에게는 신문 내용을 공개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에는 법원이 아예 비공개한 것으로 추측되는 부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여전히 윌리엄 힘먼의 법원 출석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리플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아예 대놓고 SEC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갈링하우스는 아스펜 안보 포럼에 참석해서 SEC의 기소와 관련해 뒤처지는 것, 술 취한 상태 이런 표현을 하면서 SEC가 명확성과 확실성이 떨어지는 주장을 하고 있다라며 노골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리플 CEO가 직접 공개적으로 SEC와 게리 겐슬러 위원장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날리면서 일각에서는 이번 소송이 리플 측의 우세한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이런 다소 애매모호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다소 갑작스럽게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 위원인 브라이언 퀸텐즈가 등판했습니다. 브라이언 퀸텐즈는 확실히 말하자면 SEC는 순수한 상품이나 그들의 거래 장소에 대한 권한이 없다. 그 상품에는 밀과 금, 석유 또는 암호화폐도 해당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서로 관할권을 주장하는 것이어서 SEC와 CFTC의 밥그릇 다툼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사실 선물 옵션 거래를 관할한다는 점에서 CFTC 위원회 이런 목소리는 억지스러운 주장은 아닙니다. 특히 만약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SEC가 리플에 대한 규제권을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논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암호화폐에 관할 권한을 SEC가 말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이런 프레임도 만들 수 있습니다. CFTC는 상대적으로 SEC보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친화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더 우호적인 상황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존재합니다. 특히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이 트위터에 답글을 달면서 CFTC와 SEC의 밥그릇 다툼이 리플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제레미 호건 변호사는 소송에서 제3자가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SEC와 리플 소송에서 CFTC의 입장을 서류로 제출해 줄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든 리플 측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보려는 호건 변호사의 노력이 엿보이는 부분이기도 한데, CFTC가 만약 SEC 권한 없음 이런 스탠스를 담은 내용을 공식적으로 법원에 제출할 경우에 리플 측에는 상당히 우호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호건 변호사는 여론전 대응력과 상황 돌파력은 상당히 뛰어난 인물이라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 CFTC 위원장인 지안 카를로가 지원 사격을 했는데, 암호화폐 규제는 SEC 관할이 아니다.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규제 경험이 있는 유일한 기관은 CFTC이지 SEC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가 합리적 규제를 원한다면 CFTC 위원장을 지명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만약 바이든 정부가 CFTC를 암호화폐 규제 총괄 기관으로 교통 정리를 한다면 SEC의 이번 리플 소송 자체가 우스운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현재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중대 고비로 지목됐던 윌리엄 힘먼 신문 내용은 여전히 비공개다. 리플 CEO는 대놓고 공개적으로 SEC를 비판했다. 갑자기 SEC와 CFTC의 밥그릇 싸움이 벌어졌다. 만약 CFTC가 주도권을 잡게 되거나 리플 소송의 CFTC 입장문을 법원에 제출한다면 리플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이 정도 정리가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리플 측에 좀 더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된 상황에서 동시에 혼란스러운 상황이 함께 펼쳐지고 있는 그런 어색한 상황인데, 법원은 왜 핵심 증인의 증언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일까? 이 상황 때문에 일각에서는 합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쪽에 유리할 수 있는 증언 내용을 바로 공개하는 대신 양측이 합의를 할 수 있게끔 법원이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SEC가 건 소송의 90%는 합의로 마무리가 됩니다. 대체로 엄청난 규모의 벌금이 부과되는 선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주식 거래 제한과 허위 정보 제공으로 공분을 샀던 로빈후드의 경우에는 SEC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가로 711억 원 규모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만약 법원이 합의를 위한 시간 벌어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 리플 입장에서는 벌금을 되도록 적게 내는 방향으로의 합의안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리플 CEO가 SEC를 공개 비판한 것은 일단 소송 자체가 리플에게 유리하다라는 점을 SEC에게 각인시키면서 동시에 상대적으로 낮은 벌금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일종의 전략적인 차원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판을 하면서도 본사를 미국에 남길 것이다, 이렇게 밝힌 것은 벌금 잘 내고 잘 마무리해서 미국에서 건전한 납세자가 되겠다, 이런 시그널을 준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합의 없이 소송이 계속 이어질 경우에 최악의 경우에는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고, 이럴 경우에는 몇 년의 시간이 더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막 날개를 달려고 하는 리플 입장에서는 엄청난 기회비용을 날릴 수도 있는 것이고, 소송 자체가 현재 상황에서는 리플 측에 유리하다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한 만큼 SEC 입장에서도 최대한 모양새를 지킬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굳이 서로 몇 년씩 흔들어대면서 막대한 손해를 감내해야 할 이유가 그리 많지 않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소송의 1단계에 해당하는 팩트 디스커버리의 데드라인은 8월 31일까지입니다.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지만 양측이 합의를 최대한 빨리 한다면 8월 안에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물론 제임스 필란 변호사의 말처럼 양측이 너무 극단적으로 다투고 있어서 합의 가능성이 낮다면 이제 소송의 2단계인 엑스퍼트 디스커버리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게 10월 15일이 데드라인입니다. 이때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1심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어떤 결론이 나든 항소, 상고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양측이 결국에는 합의를 선택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은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상황에서 법원의 핵심 증인의 신문 내용을 변호사들에게조차도 공개하지 않는 것을 보면 양측에게 합의를 위한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이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힘먼이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면 SEC에게는 엄청 불리한 진술에 해당하기 때문에 SEC로서도 마냥 버티면서 리플을 압박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복잡하고 새로운 변수들이 튀어나오면서 리플 소송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하지만 최근 잇따라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일들을 정리해보면 꼭 부정적으로 바라볼 상황도 아니라는 점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진짜 상황이 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변호인조차도 모르는 걸 외부인이라면 더더욱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막연하게 멍 때리면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여진 팩트들을 중심으로 추론을 해보는 것은 어느 정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이런 분석을 하게 되면 꼭 몇몇 분들은 뇌피셜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뇌피셜이라는 것은 밑도 끝도 없는 희망회로에 더 가깝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영상에서 하나씩 나열하면서 제시된 팩트들이 어떤 연관성을 가질 수 있는지 나름의 생각을 정리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워낙 리플 홀더분들 가운데 애간장을 태우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지금 상황을 간결하게 정리해 주길 원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최근 제시된 상황들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론 이건 제가 팩트들을 구성해서 바라본 분석일 뿐 정답지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관점도 있구나, 이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을 이해하시고 바라보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